웹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딥러닝 돌려보실 수도 있고, 네. 또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내용이 한번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콜랩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콜랩 도큐먼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랩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행만 해보시면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알아서 돌아가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돌려보면서 네.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파이썬은 뭔가요? 오늘의 파이썬 내용은 사실은 파이썬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편인데,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취급하고, 파이썬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히 가져오는 게 인터넷 같은 데서 가져오는 네. 거잖아요. 크롤링에서 갖고 오는 크롤링에서 가져오고, 그럴 때 이제 그 자료들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자료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취급하려면 기존의 언어들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취급할 수 있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으로 언어를 많이 배워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말씀. 보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링크에 걸어놓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네. 링크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해보실 수 네. 있고요. 돌리기만 하는 거는 그냥 그 상태로 돌리실 수 있고, 네. 내 디렉토리로 카피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변경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파이썬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네. 여기서 텐서플로우라는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어요. 네. 데이터를 취급하는 게 언어마다 다른가요? 데이터의 형태도 틀리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다 공통적인 건 아닌데, 언어 만드시는 분들이 나는 좀 다르게 해야지, 그리고 왜 그러신 거예요? 용어도 다르게 쓰고 왜 그러신 거죠? 매번 바뀔 때마다 용어도 좀 어려운 말을 쓰시고, 그래가지고서 일반인들이 이런 새 언어를 배우실 때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은 그런가 봐요. 내가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파이썬의 용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말로, 사람이 하는 말로,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콜랩을 잘 쓰고 있나 하는 거를 확인하는 명령이고요. 첫 번째 거. 그러면 우리가 구글 콜랩을 쓰고 있어요 하고 확인해주는 거고, 지원 씨가 직접 돌려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이터들을 다루는데, 데이터가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뭐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개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듯이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모아놓는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 그다음에 딕셔너리, 사전, 그다음에 셋. 셋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 집합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 한번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제가 일단 그냥 돌려볼까요? 돌려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명령은 L이라고 하는 그 목록에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목록에다가 A와 B와 C와 D를 넣어라.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한꺼번에 넣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 근데 그대로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네. C라는 문자, D라는 문자들을 이제 어떤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근데 이 리스트는 그 요소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있습니다. 4개 있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0만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 있는 걸 그냥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걸로 해서 이 ABCD를 리스트에 넣은 거네요? 넣은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꺽쇠 괄호가 있잖아요. 네. 대괄호. 네. 대괄호 속에다가 네. 여기서 그 따옴표를 넣고 A라는 숫자를 넣었으니까 여기는 문자열을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따옴표 안에서 이 문자열을 넣어라. 네, 그래서 A, B, C, D 4개의 문자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돌려보셔요. 얘는 changed라고 써 있어요. 네, changed. 그렇죠? 고쳤죠? 네. 근데 B가 고쳐졌네요. changed. 네, B가 changed로 고쳐졌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목록이라는 것은 리스트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A는 0번이고요. B는 1번, C는 2번, D는 3번 이렇게 됩니다. L 대괄호 1 equal changed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equal은 갖다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네. 그래서 1번 자리에다가 changed라고 넣어라. changed라고 넣어라. 그래서 B가 changed로 바뀐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뭐 L 대괄호 하고 E 닫고 changed 하면은 A, B, changed D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쉽네요. 여기까지. 네, 매우 쉽죠?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를 또 일일이 하나씩 다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네. for loop를 써가지고 이걸 반복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루프니까 0에서부터 몇 번까지 돌려. 바꿔라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보여줘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돌려보시죠. 해볼게요. 여기 마우스 있어요. 어디 갔지? 지금 돌린 건가요? 이렇게 너무 빨리 네. 돌아갔네. 네. 다시 돌리셨죠? L이라는 목록에 들어있는 모든 놈들을 프린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L이라고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다 프린트해라. 프린트해라. 이거는 네. 프린트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프린트한 거죠. 근데 모든 요소를 다 프린트해줬잖아요. 아까는 일일이 뭐를 어떻게 프린트해줘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해줘라. 네네네. 오. 그러니까 요소별로 프린트해라. 그 다음 거 한번 돌려보시죠. 볼게요. 네. enumerate 이거 용어 자체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 영어 뜻도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찾아내라 그런 뜻인데 enumerato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내용은 아는데 인덱스가 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알아낼 때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결과가 각각 값의 인덱스를 옆에 써줬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 그리고 또 다음 거 해볼까요? 네. 얘는? 그 리스트에는 새로운 요소를 이제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만들 때는 4개였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해서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처음에 C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처음에 A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더하고 C를 더하고 append라는 영어는 더한다라는 뜻인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A, B, C, D를 통해서 CC로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네네. 쓰셔서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그 C를 2개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중복된 거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한 건데 여기서 중복된 거를 넣어도 각기 하나씩 넣어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는 거는 넣어두는 상자인데 네. 각 칸마다 왜 여러분
그 슈퍼에 가시면은 그 맥주나 뭐 사이다나 이런 거를 넣어두는 플라스틱 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치 이 리스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칸마다 하나씩 넣어두는데 거기다가 맥주를 넣고 그 다음 칸에다가는 사이다를 넣고 그 다음 칸에는 콜라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A, B, C 이런 거고요. 그죠? 예. 근데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씩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걸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 C에 1번 자리에 뭐가 들었냐 하는 걸 이제 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다 프린트했고 첫 번 칸이 0번 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0번 칸, 두 번째 칸에다가 뭘 넣는지 프린트해줘.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이제 또 프린트해 보시죠. 얘는 인서트해서 C에다가 ABC를 넣고 이게 뭔가요? 중복을 지우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건 뭐냐면은 A, B, C를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를 더 넣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비집고 들어가서 넣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말한 맥주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네. 내가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저기 와서 예를 들면 맥주 병이 있었는데 캔 맥주를 갖고 와서 아까 병맥주 있는 자리에다가 넣고 나머지 놈들은 옆으로 밀고 싶어요. 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0번 자리에다가 A0라는 걸 넣고 나머지 있던 놈들은 뒤로 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밀어라라고 얘기한 거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는 뭐냐? 네. 리무브는 없애라 그런 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B라는 놈을 찾아서 없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elete라는 놈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 줄에는 delete가 있죠. 네. 그거는 이 리스트 목록에서 인덱스로 찾아가지고 몇 번째 놈인지 찾아서 0번째 놈을 찾아서 걔를 없애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니까 A0가 없어졌네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한 건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도 어쨌든 이 영어의 뜻이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코딩이 이렇게 쉬울 수가, 그죠? 그러니까요. 영어 모르면 뭐 찾아보면 되지 그거야. 그렇죠. 뜻은. 그다음에 세트. 얘는 뭐 얘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일단 돌려보시고 일단 돌려볼게요. 뜻을 알아봅시다. 이 셋은 뭐냐면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집합은 어떻습니까? 집합도 여러 가지 요소로 돼 있는데 거기 그쵸? 집합의 원소들이라고 그러죠. 수학에서는 네.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집합의 원소에 1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또 1을 하나 새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럼 집합이 커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집어넣으니까. 그렇지만 요소는 아까부터 있던 거를 또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이미 그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였으니까 원소가 늘지는 않았잖아요. 1이라는 애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다시 갖다 집어넣으면 그건 뭐 이미 있는 거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시 갖다 우리는 그건 이미 갖고 있어. 걱정 마. 너는 여기 포함돼 있어 이미. 라고 해주는 그런 박스를 우리가 세트라고 합니다. 이 세트,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리스트 이런 것들 조금 이따 설명드릴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맥주 박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컬렉션. 네. 그 중에 세트는 중복된 요소를 허용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요소들만 갖고 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걸 셋이라고 하고.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것도. 그 다음 거 해보시죠. 짠. 된 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세트에다가 네. A를 세트가 처음에는 그냥 공집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네. 그 다음에 add는 이렇게 세트에다 뭐를 더할 때 add라는 명령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A를 add 하고요. 그러니까 A가 원소가 됐겠죠. 또 B를 add 했죠. 네. C를 add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를 한 번 더 add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ABC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중복을 쳐내고 딱 그 요소만 나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이게 집합이라는 뜻의 셋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컬렉션 중에서 중복된 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를 세트. 그냥 이 요소를 다 그냥 보여주는 거를 세트. 여기서는 우리가 새로운 또 컬렉션을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딕셔너리라는 겁니다. 네. 딕셔너리. 사전 이런 뜻이거든요. 사전에 단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은 단어를 모아놓은 곳인데 그 단어가 있는 한 항목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설명이 나오는데 네. 단어가 있고 그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사전이네요. 사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요소가 딱 하나만 있지는 않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설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 보면은 제품. 네. 그러니까 D라는 것이 이제 딕셔너리의 요소인데요. 네. 딕셔너리인데 이거는 뭘로 돼 있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내용이 뭐냐면 제프인 거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고 주소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왜냐면 사전에도 보면은 동의어.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소가 얼마냐 하는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한 항목에 그래서 그 단어의 이름, 그 다음에 단어의 뜻, 그 다음에 동의어 이런 항목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안 나온 거는 여기가 없어서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define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목은 주소만 define 하고 주소만 넣어놓고 이름은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나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근데 나이를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는 없고 나이는 안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디파인이 안 돼 있습니다 하고 답을 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if 문을 써가지고서 그렇게 디파인이 안 돼 있을 때는 없다고 나오고 나이가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네. 어드레스는? 이게 어드레스 아닌가? 어드레스 왜 안 나왔을까요? 어드레스는 여기서 프린트 하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프린트를 하라고 명령을 줘야지만 나오는 거네. 그렇죠. 네.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도 내가 프린트 해줘 라는 얘기를 안 하면은 컴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원씨 프린트 해달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런 거죠.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돌리는 거죠? 짠. 뭐죠 얘는 뭐냐면 그 정의가 안 된 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known 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키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다지 뭐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키와 값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파이썬의 용어로는 키와 값이라고 합니다. value. 그러니까 키와 value를 이제 따로따로 프린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는
네. 네임이랑 어드레스고 아, 밸류는 네.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아하. 키가 요소고 밸류가 값이고. 네, 그렇습니다. 키가 있고 밸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집합, 컬렉션을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어떤 데이터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돌려볼게요. 네. 뭐가 많이 나와가지고 놀랐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데이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고객에 대해서 커스터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시는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놨는데 그 경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이름은 누구다. 네. 그죠? 뭐 제프 앤 트래시 히턴. 그다음에 근데 그분들이 강아지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강아지 먹이 파는 가게라면은 그 강아지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 뭐 또 생일도 적어놨다가 뭐 어느 강아지 생일이죠, 뭐 뭘 사셔야죠, 선물. 그래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은 강아지 한 마리만 딱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워낙 좋아해져서 여러 마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라는 필드에만 넣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강아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강아지의 이름을 써주는 필드가 그냥 단순하게 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잖아요. 요소가. 그래서 값이 여기서는 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값 자체가 리스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은 존 스미스라는 분인데 그분은 강아지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네. 그렇죠? 로버? 로버라는 펫이 있는 거죠.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다음 분은 강아지를 안 좋아해서 안 키워요. 그래서 이름 하나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경우가 매우 다양하고 그게 또 계층적인 구조가 있죠.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가 한 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게 좀 더 복잡한 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강아지의 생일까지 적어둘 수 있게 되겠죠.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거가 다 모아진 게 그러면 이름이 이제 총 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총 데이터에 뭐 따로 이름은 없나요? 그냥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복합 데이터라고 하는데 파이썬 리스트 앤 맵 스트럭처가 이름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제이슨이라고 그럽니다. 제이슨. 제이슨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포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이라는 거는 우리가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알아요? 네. 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표준 언어인데 웹에서는 거기서 쓰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가져오면 어떤 파일에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장하는 그 포맷으로 CSV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엑셀에서 쓰는 엑셀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도 있고 뭐 스프레드시트가 구글도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 옮기려면은 이제 표준 포맷으로 CSV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는 딱 우리가 맥주집에 가면 그 박스에 이쪽으로 몇 개, 이쪽으로 몇 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열의 개수하고 행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그 고객 데이터 이런 거를 네. 볼 때 전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고객에 따라 가지고서 강아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마리 있는 사람 이렇게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 같은 복잡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넣어둘 파일의 포맷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이슨이고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주로 웹 데이터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이슨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이제 바로 그런 파일 포맷이에요. 이게 좀 제이슨 네, 파일이에요. 파일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 우리가 제이슨이 네. 주로 컬리 브라켓이라고 그러죠.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first name은 존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썼던 거와는 틀리게 콜론도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통 문자열을 넣어 놓을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듯이 따옴표 근데 네. 이게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하죠. 그냥 보통 작은 따옴표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 포맷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셔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이슨을 돌리는 거죠? 실행시키는 거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했더니 이제 여기서는 뭐 프린트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이슨 하드 코디드라는 이제 데이터셋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겼는데 이것은 문자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하드 코드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쓰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쓰고 이게 또 하다가 문법이 언제 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일에서 임포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port JSON 명령인데, import 하라는 명령인데. 오,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JSON 스트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JSON 오브젝트로 import 해라 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웹사이트 같은 데서도 import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수행해 보시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웹사이트에 있는 파일로부터도 여러분이 임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방법으로 JSON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이제 긁어서 웹 데이터를 긁어서 그렇죠. 거네요. 웹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가서 긁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그것도 퍼블릭하게 공짜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 데이터 같은 것도 있고 공익적인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가져오는 방법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죠. 오픈 API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 건가요? 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 API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거죠. 오픈 API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와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갖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해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제이슨을 가져다가 그런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막 가지고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쓰는 명령으로 덤프라는 명령입니다. 덤프. 네. 덤프. 여기 있네. 제이슨 덤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복잡한 웹 데이터를 나같이 왕초보가 어떻게 해? 그런 거는 내가 못하지 그러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기초만 배워도 할 수 있다. 웹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딥러닝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돌려보실 수도 있고 네. 활용하실 수도 있고 네. 다시 또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하는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그만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제이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원래 쓰던 거를 파이썬에 적용한 것 같고 네네. 그걸 가지고 웹 크롤링을 통해서 그 무료로 퍼블릭 되어 있는 뭐 오픈 API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긁어와서 그 제이슨으로 저장을 시키면은 제가 파이썬에 갖고 와서 뭔가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네,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천재가 있나? 이거 지금 일단 시청자들이 괴리감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꼭 다 코딩을 일단은 하지는 못해도 이런 네. 맥락을 좀 이해하면은 그렇죠, 훨씬 그렇죠. 이거를 바라볼 때 네, 사실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개발을 좀 하실 없어요. 것 같지는 네, 않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게 이렇게 않겠습니까? 돌아간다. 라고 이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는 충분히 여러분이 그쵸. 설명하실 수 있을 제가 것 같아요. 누구를 뭐 개발자랑 업무 협업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고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네. 정도 지식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도 네. 적어도 대화는 되겠다. 예, 충분히 데이터가 잘 되실 거고, 네. 개발자가, 우리 사장님은 정말, 아주 무식하진 않구나. 그게 아니라 훌륭하다. 나랑 말이 하고. 통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호는 네. 파이썬은 내 친구 해볼까요? 네, 좋아요. 파이썬은 내 친구!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